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을 보면서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이 뭔 놈의 재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뭐 10월 달에 나오게 되는 위증교사 문제가 됐거나 선거법 위반이 됐거나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벌써 뭐 기소가 된 지 몇 년이 막 훌쩍 지나가지고 우리 기억에 없을 정도이거든요. 뭐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저희 쪽에 있는 분들이니까 보수우파 쪽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들조차도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냐? 야, 이건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나 요즘 막 정치에 관심 끊었어. 나 요즘 뭐 그렇게 이재명 재판이면 어떻게 될 거다. 뭐 선거 뭐 대선 전에 어느 정도 뭐 재판이 나올 거다. 나 이런 기대도 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하물며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조차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대선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시끄러워가지고 야 진짜 뭐 이재명이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곧 구속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뭐 1년이건 2년이건 뭐 3년이건 벌써 지금 한 4년 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깜깜무소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실망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무관심 속에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계속해가지고 유지가 되고 시간을 끌고 버티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사법부가 그런 식으로 늦게 재판 결과를 낸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패거리들이 입을 잘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정진상도 그렇고 김용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김현지나 배소연 이렇게 이제 한 네 사람 정도가 이재명의 가장 어떻게 본다면 범죄 혐의랑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최측근들 아니겠습니까? 뭐 김현지는 누군지 다 아시죠, 그렇죠? 뭐 보시는 분들 다 도사일 테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계속 막 꼭 껴안고 막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인 김현지 그리고 또 배소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측근입니다. 김혜경 씨를 전담 마크했었던 그 여자 둘 남자 둘 해가지고 이렇게 네 사람이 굉장히 막 그 가족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재명까지로 확대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정진성도 그렇고 김용도 그렇고 관련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재판 결과가 안 나오겠어요? 실질적으로 성남시장으로서 결재를 했던 사람이 이재명인데 그 이제 라인까지 가는 거 모든 것들을 그냥 정진상이가 다 했소이다. 모든 것들을 김용이 다 했다. 모든 것들을 배소인이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재를 했던 이재명까지는 피해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것이고 이 재판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면 김용과 정진상, 배소영, 김현지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 정말 진정으로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네 명이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었던 개인적인 이득과 이익,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볼 배소연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소연 같은 경우는 뭐 별정직으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5급으로 마지막에 이제 또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했었는데 5급 별정직 같은 경우는 월급이 뭐 초봉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50만 원 그 정도가 되고요. 이게 이제 그 30호봉까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30호봉이 되면 한 49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 1년이 지날 때마다 1호봉씩 올라간다 친다라고 해도 이 배소연 씨가 그 공무원으로 근무했었던 10년 가까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을 암만 합친다라고 해도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산 규모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배소영 같은 거 거의 한 80억 가까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무슨 뭐 공무원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한 채 그냥 뭐 잘 해가지고 그냥 한 채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도 배소연이 같이 아파트를 갖다가 무슨 뭐 두세 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무슨 뭐 빌라를 갖다가 통째로 그냥 그렇게 뭐 또 임대를 막 내주고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이재명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소연이가 재산이 증식이 되었다라는 건 너무나 명백한 팩트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봤었죠.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대선 때 같은 경우는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게 누구였어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배수연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바쁘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까지도 바쁩니다만 반드시 배수연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애당초 이재명의 이 경찰이라고 하는 건 남부경찰청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냥 무슨 뭐 고속도로입니다.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옆집에 그 선거사무소, 비공식적인 선거사무소로 쓰인 거 아니냐. 초밥 10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심이 됐던 거 그거 있죠. 그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 불송치가 됐었고요. 성남FC 문제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가 불송치를 했고 그게 검찰이 가지고 가서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가 됐던 게 5년 정도 만에 기소가 다시 되지 않았습니까? 뭐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김혜경의 그 문제가 됐거나 김혜경의 그 법인카드 사적 유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경찰이 봤었고 검찰은 그게 해당된다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같이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범죄 혐의들이 경찰만 지나가면은 불송치가 돼버리고 검찰을 통해 가지고 기소가 되고 있으니 왜 그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경찰 친화적이고 검찰에 대해서는 치를 떠는지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법원을 통해 가지고 배수연의 이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혜경이가 10만 4천 원 정도, 요게 이제 요 10만 4천 원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금액으로 들어간 게 10만 4천 원이죠. 요거에 대한 재판 결과가 이제 한 10월 말 정도, 11월 정도 되면은 나오게 되는데 원래 이제 그 지난주나 지지난주 정도 즈음에 이게 이제 다 결심 공판까지 끝나가지고 10월 초 그때쯤에 선거가 나올 예정이었었는데 직전에 배수연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내버리고 안 나갔어요. 재판을. 핵심적인 참고 증인이었는데 배수연이가 그냥 안 나가버렸습니다. 법원이 거기서 과태료를 매기긴 매겼는데 그냥 단순히 법원이 과태료를 매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뭐라고 또 명령을 내렸냐? 금융정보 제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정보 제출 명령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뭐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또 개인 어떤 체크카드를 어떻게 썼고 은행 계좌에서 어떤 식으로 돈이 오고 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금융정보 제출 명령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배수연이가 기소가 된 게 아니거든요. 김혜경이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것이고 배수연 같은 경우는 핵심 참고인입니다. 근데 그 배수연이뿐만 아니라 수행기사였다라고 했던 운전기사였던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때 이제 김혜경의 수행팀장 역할을 맡았던 A씨까지 무려 3사람에 걸쳐가지고 법원이 전부 다 금융정보 제출 명령을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금융기관에게.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것은 뭐냐? 애당초 3사람이 했던 증언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김혜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0만 4천 원을 결제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결제가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원이 개소리라고 보는 것이죠. 아니 지가 밥을 다 처먹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결제를 했을 텐데 어떻게 결제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갈 수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결제했는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당연히 배수연이가 결제하던가 김혜경이 결제하던가 둘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배수연 같은 경우는 김혜경의 얘기가 맞다, 김혜경은 몰랐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으니까 법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배수연과 수임팀장이었던 사람과 운전기사였던 사람까지도 체크카드, 법인카드, 은행계좌를 싹 다 지금 열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제3자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법원이 지금 이 현실적인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배수연의 은행 계좌가 됐거나 신용카드나 그리고 또 체크카드 이 내역이 전부 다 법원에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찰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배수연이가 어떻게 별정지가 불과했던 배수연이가 뭐 몇 급부터 시작했든지 간에 5급의 1호봉부터 시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80억 가까이 되는 자산가가 될 수 있던 배경, 그 배경에 대한 비밀이 금융정보 제출 명령에 있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